PR 350번째를 발표하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 PR 때 소개해 드릴 논문은 Encoding Style, A Style Gain Encoder for Image to Image Translation 이라는 논문이고, 제목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듯이 스타일겐에서 이제 인코더 부분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맞춰서 좀 맞춰가는, 아니면 조금 인코더 부분만 바꿨던 논문이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해당 논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픽셀 투 스타일 투 이미 픽셀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을 명명을 했는데, 이 픽셀 투 스타일 투 픽셀의 맨 처음 이제 논문의 맨 처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인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타일겐이든 아니면 다른 겐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겐의 아웃풋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겐이 가질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겐이랑 살짝 조금 다른 인풋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의 스타일 겐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랑 좀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리고 스타일겐을 뭐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단이나 뒷단을 바꿔서 요거를 다양한 태스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제가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PR이 PVG라고 해서 Playable Video Generation이라는 논문을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PVG의 논문의 키포인트가 이거를 이제 supervised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레이블이 없더라도 그 unsupervised지만 disentanglement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아타리 게임을 예로 들면은 왼쪽으로 간다든지 중간에 있는다든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세 가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얼굴로 또 예를 들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즈가 될 수도 있고, 포즈라는 거는 이제 시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각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트닝, 익스프레션, 젠더, 아니면 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턴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 스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이제 주 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센탱글먼트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한 게 스타일겐이고,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매핑 네트워크 펑션 F에 넣어서 W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그 W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W고, 얘를 이제 또 어파인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디센탱글먼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논문이 스타일겐인데요. 스타일계는 근데 조금 인버트를 퍼스트 해야 되고 에디트는 레이터 해야 됩니다. 인버트를 퍼스트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버트를 하고 레이턴트 코드를 에디트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스타일겐이 사실 뭐 A가 트레이닝 셋이에요. 이건 스타일겐의 그림에서 가져오게 된 예시인데요. 스타일겐에서 이제 트레이닝 셋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얼굴 데이터 셋이고 얼굴 데이터 셋의 트레이닝 셋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맨 앞단에 있는 그 Z 있죠. W 말고 Z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전부 다 가져오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져오는 건데, 얘를 A를 이제 학습해봐라고 아니면 매핑해봐라고 했을 때 B와 같이 좀 우그러지게 되죠. 왜냐면 뭔가 이 모양 자체가 A보다는 사실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C랑 조금 더 비슷한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지만 억지로 매핑을 하려고 하면 찌그러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갱 같은 경우에는 이 매핑을 했을 때 이 모양 말고 또 다른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에 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잘 디센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스타일갱의 기본적인 기조죠. 그래서 이제 이 Z를 매핑 네트워크 펑션 F에 넣어서 W로 나오게 되겠죠. W라는 거는 B보다는 좀 더 괜찮은 모양인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할 수 있는 그 W2 피처 할 수 있는 이 모양이 조금 더 A와
A의 디스트리뷰션과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해당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W 자체를 이제 W는 벡터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해당 그 W를 각각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네트워크에 하나하나씩 보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웨이트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특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스타일겐인데 여기서 보시면 웨이트가 한 개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것들 때문에 invert first, edit later를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스타일겐의 레이턴스 스페이스로 인버트 되지 않으면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에딧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인버트를 먼저 하고 레이턴트 코드를 에디트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 이후에나 에디트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버트를 먼저 해야 되고 레이터 에딧은 레이터에 해야 되면 그러니까 컨트롤 해야 된다. 디센탱글먼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목표 자체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매니퓰레이션 하는 것. 그러니까 컨트롤러블 하게끔 만드는 건데 에딧을 나중에 해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앞단에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만 살펴보고 나중에 편집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정확한 그러니까 좀 더 괜찮은 리컨스트럭션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큐레이티드한 리컨스트럭션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저자들이. 예로 들어 볼게요. 이제 앞단에서 봤었던 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에 보이는 얼굴 데이터셋에 보이는 애들은 이 앞전에 있었던 그 그 Z를 이제 W로 만들었잖아요. W로 만들었을 때 해당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요. 왜냐면 얘는 평범한 얼굴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눈을 크롭을 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뭐 갑자기 옆을 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좀 방해되는 그 도형이 가리고 있다든지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이 아니라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이제 벗어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한계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 위에 있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면 제너레이트 됐을 때 이상한 모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얘네들의 한계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일겐 기존 논문이었죠.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매핑 네트워크 펑션 F에다 넣어서 W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W를 어파인 트랜스포머에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넣게 되면은 스타일 디센탱글먼트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테시스 네트워크 G에 넣어서 아다인을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드 하는 게 기존의 스타일겐 논문이었다고 한다면 이 앞단의 인코더 부분을 바꾼 게 픽셀 to 스타일 to 픽셀 이번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코더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코더를 바꿈으로써 인버트 퍼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앞전에 있었던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그 데이터셋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풋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바꿀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잘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리컨스트럭션이다라고 이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PSP, 그러니까 픽셀 to 스타일 to 픽셀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똑같죠. 뒷부분의 스타일겐 제너레이터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앞전에 있는 PSP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부분과 흡사합니다.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굉장히 저희 PR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그 논문들인데 스케일별로 이 인풋의 피처 맵을 나누고 그 피처 맵들을 가지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인데 PSP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도 픽스드된 프리트레인드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인풋으로부터 어떤 하나하나의 피처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는 뭐 스몰 피처 맵, 그다음 미디엄 피처 맵, 라지 피처 맵 이렇게 나누는데 기존의 스타일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스칼라 값이라는 게 아니라 벡터 값이더라도 하나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18개를 그 512개를 이제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512개가 18개가 컨캣되는 거예요. 그래서 W1부터 W18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8까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냐?
그 W 그러니까 웨이트의 첫 번째부터 0, 1, 2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스몰 피처 맵.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이게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까지는 미디엄 피처 맵, 여섯 번째부터 뭐 18번째까지는 라지스트 피처 맵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맵2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일 겐 제너레이터랑 똑같이 그냥 굉장히 간단한 FC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그 맵2 스타일의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 8x 8x 512, 4x 4x 512, 2x 2x 512, 1x 1x 512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512개가 이제 18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피처 맵과 미디얼 피처 맵, 그 다음에 라지스트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코스한 거, 미디엄한 거, 파인한 거 하는 이제 맨 마지막에 파이널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이 큰 분류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18개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컨캣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P 같은 경우에 이제 이그젬플로 봤을 때 네, input 이미지 X라고 했을 때 PSPX 같은 경우에는 W는 average 스타일 벡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벡터 하나하나 웨이트 1부터 웨이트 18까지 전부 다 average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verage 한 거에다가 X 같은 경우에는 이미 input 이미지죠. input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나왔던 저 스타일들 있죠. 그 피처맵 있죠. 그거랑 웨이티드 에버리지 스타일 벡터랑 이제 더해가지고 제너레이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웨이트를 다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가장 제격으로 되었던 게 그냥 똑같이 에버리지하게 스타일 벡터를 가져가는 게 가장 괜찮았다고 해요. 토탈 로스, 그러니까 로스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가지는 원래 좀 스타일겐에서 자주 보셨던 거고 2가지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 L2 로스랑 그 다음에 퍼셉션 로스랑 그 다음에 그냥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랑 그 다음에 ID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 보시면은 맨 첫 번째 로스인 L2 로스 같은 경우는 픽셀 와이즈 L2 로스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핍스 LPIPS 이거 같은 경우에는 perceptual similarity를 위해서 이제 만든 로스인데 F 같은 경우에는 perceptual feature extractor가 되는 거고, 그러면 input 이미지를 그 perceptual feature extractor에 넣고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그 PSP에 넣었던 애랑 비교를 해가지고 perceptual similarity를 맞추는 게 두 번째 로스고요. 그리고 네 번째를 먼저 보면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average latent vector를 좀 더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코더에서 나왔던 아웃풋 부분 있죠. 그 부분이랑 에버리지 레이턴트 벡터랑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좀 줄여주는 부분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ID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나중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뭐 에버리지나 뭐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태스크, 페이셜뿐만이 아니라 다른 태스크에 넣기에도 굉장히 좋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아이디 로스라는 게 페이셜을 위한 사실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이덴티티를 좀 프리저베이션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페이셜 이미지에 있어서 지금 IMP라고 오타가 나 있는데 타이포가 나 있는데 IMG고요. 인코딩 할 때 페이셜 이미지를 인코딩 할 때 쓰이는 걸로써 그 인풋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부분이 로스 아이디 부분이고, R은 프리트레인드 된 거예요. 그 알크 페이스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고 얘한테서 이제 피처를 뽑아서 로스 값을 얻게 되는 거라서 이제 얼굴들을 구분하거나 이런 아이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4가지를 합쳐서 로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웨이티드를 다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일 믹싱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PSP 인코더의 기본적인 게 이제 웨이트가 18개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랜덤리하게 샘플된 레이턴트도 18개로 이제 가져오게 됐을 때 1부터 7까지는
PSP 인코더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원래 샘플 때 했었던 레이턴트를 가져와서 스타일 믹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스타일 믹싱 할 수 있고 멀티모달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어. 이게 뭔가 우리의 굉장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W 하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믹싱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어그리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스타일 믹싱 하는 부분이 좀 더 직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어플리케이션 실험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PSP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겐 제너레이터 프리트레인드를 가져가고 그 앞에 있는 인코더 부분이 다른 건데 이 인코더 부분에 W 플러스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도입을 했죠. W 플러스라는 거는 기존의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W를 하나만 가져가게 되는데 512짜리를 이 W 플러스 PSP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단에 W 플러스라고 해서 18개를 총 가져가게 되는 근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파인한 거, 코스한 거, 미디엄 한 거에 전부 다 세 가지 모두의 피처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 인베디드 하는 게 이 저자들이 낸 아이디에이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스타일겐 인코딩 똑같은 스타일겐이 잘 되는지를 봤을 때 스타일겐도 인코딩이 되게 비슷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보면 조금 더 좀 통통하거나 약간 좀 젊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다 뭔가 조금 통통해지시는 건 좀 있죠. 그리고 페이스 프론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인풋을 넣어주게 되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로서 다 변화를 해주는데 프론타이제이션이기는 한데 살짝 뭔가 좀 튜니파이 같이 아니면 조금 그린 것 페인팅 한 것 같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지는 않고 아마도 이게 파인 할 때 레귤러라이제이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로스들을 조정을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체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림 같기는 하죠, 사진보다는. 그리고 나서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 같은 경우에도 되고요. 이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케치를 가지고 리얼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컨디션 이미지 신테시스가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를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문이 요거랑 그 다음에 피라미드 피처 네트워크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 레졸루션도 잘 되고 있고 아니면 로컬 패치 에디팅. 저는 사실 이게 흥미로워서 이 논문을 보게 됐는데 이 패치해 가지고 넣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서 요거를 보게 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론타이제이션이나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만화같이 아니면 좀 페인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로컬 패치 에디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들이 말을 할 때 로스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가져가는지 뭐 18개를 가져간다 이런 건 가져가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건 그냥 E2E로 넘겨 버려서 좀 요 부분의 경계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는지는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과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인풋에 있는 이미지 형태 말고 다른 거를 이제 패치로 넣었을 때도 잘 될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돌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투니파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잘 되는 거를 조금 더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저는